2019년 3월 2일자 기출문제 컴마 1급 A형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가상기억장치, 가상메모리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조기억장치 같은 큰 용량의 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개념이다. 맞는 말이고요. 주기억장치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의 실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가상 메모리의 주 목적이죠. 기억 공간의 확대에 목적이 있고요. 처리 속도 향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튼 맞는 말이고요. 주소 매핑이라는 작업이 필요하다. CPU가 접근하는 각 주소는 주기억장치의 실제적인 주소로 매핑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4번 주기억장치의 접근 시간을 최소화하여 시스템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선생님 주의할 점, 처리 속도 향상이 아니라 용량의 확대가 목적이기 때문에 1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잘 봐야 되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표준화는 그래픽, 오디오, 문서 등 매우 다양하다. 맞는 말이죠. 2번 대표적인 정지화상 표준으로는 손실, 무손실 압축 기법을 다 사용할 수 있는 JPEG와 무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하는 GIF가 있다. 맞는 말이고요. 자, MPEG는 인텔사가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로 용량이 작고 음질이 뛰어나다. 이건 틀린 말이죠. MPEG의 약어가 Moving Picture Experts 그룹인데 1988년 설립된 동영상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전문가 그룹이 이제 만든 게 MPEG죠. 그래서 인텔사가 만들었다는 거는 틀렸습니다. 4번 스트리밍이 지원되는 파일 형식은 ASF, WMV, RAM 등이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EBCDIC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확장 2G나 10G 코드로 BCD 코드를 확장한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확장된 BCD 코드로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범용 코드입니다. 특수문자 및 소문자 표현이 가능하다. 당연하고요. 자, 4비트의 종 부분과 4비트의 디지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최대 64개 문자 표현이 가능하다. 이건 8비트죠. 8비트로 2의 8승 256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64개가 아니라 256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다음 멀티미디어 용어 중에서 선택된 두 개의 이미지에 대해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하는 특수 효과를 뜻하는 것은 이거 모핑이죠. 이 문제 아주 많이 나와요. 자, 렌더링이 뭐예요? 렌더링은 컴퓨터 그래픽에서 3차원 질감을 줌으로써 사실감을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오토캐드나 3D 맥스로 뼈대를 작성한 다음에 실제 인테리어처럼, 실제 게임 캐릭터처럼 색깔을 입혀서 사실감을 표현하는 게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안티엘리어싱, 화면에 이미지를 표시할 때 계단 부분을 뭉개고 곱게 이어지는 듯한 화질을 형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든어택, 오버워치 이런 게임들, 롤도 마찬가지지만 계단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옵션 같은 거에서 안티엘리어싱을 체크하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계단 현상 나오면 안티엘리어싱 찍으시면 됩니다. 3번 모핑. 모핑은 서서히 변화시키는 기법으로 영화의 특수효과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모핑이 되고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컴퓨터 통신과 관련하여 P2P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P2P는 쉽게 말해서 토렌트 생각하면 돼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대 개인 내 파일 공유를 위한 기술이다.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인터넷을 통해 MP3 제공 아니에요. 3번 동영상 상영해주는 거 아니에요. 4번 여러 사용자 동시에 온라인 게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P2P는 개인 대 개인끼리 파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번에 다음 중 소스 코드까지 제공되어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것은 자유롭게 수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하고. 자, 주문형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에 직접 설치를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을 통해 사용하는 주문형 소프트웨어 서비스고요. 2번
이게 답이네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OSS라고도 불리는데요. 저작권자가 누구든 어떤 목적이든 학습이나 수정,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쉐어웨어는 뭐냐면 쉐어가 공유죠. 일정 기간 무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소프트웨어고요. 30일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거. 그 다음에 4번 프리웨어는 무료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수정이나 변경 또 상업적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7번 갈게요. 자, 7번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에 개인 설정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개인 설정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배경, 색깔, 잠금 화면, 테마, 시작, 작업 표시줄이에요. 1번부터 읽어볼게요. 바탕화면의 배경과 창색, 소리 등을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테마를 테마 된다 그랬죠. 2번 바탕화면의 배경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3번 바탕화면에 시계, 일정, 날씨 등과 같은 가젯을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건 개인 설정에서 안 되고요. 제어판에서 시계 들어가서 설정하셔야 됩니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화면 보기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7번에 3번이 되겠고요. 8번 가겠습니다. 윈도우즈의 컨트롤 키를 사용해야 하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컨트롤 키 대표적으로 복사와 여러 개 선택이 있습니다. 1번 함께 사용하여 같은 드라이브 내의 다른 폴더로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할 때 사용하겠죠. 2번 함께 사용하여 비연속적인 위치에 있는 여러 파일이나 폴더를 동시에 여러 개 선택할 때 맞는 말이에요. 3번 마우스와 함께 사용하여 다른 드라이브로 파일 이동시킬 때는요, 여러분들 이동시켜 봤듯이 그냥 드래그만 하면 이동이 됩니다. 컨트롤 누를 필요가 없어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ESC와 함께 사용한 시작 메뉴를 표시하고자 할 때, 이게 약간 헷갈리는데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시작은요 윈도우 키를 눌러주셔도 되지만 컨트롤 ESC 누르면 이렇게 시작 화면이 나오게 돼요. 자, 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파일을 바로가기 메뉴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연결 프로그램은요, 예를 들어 내가 동영상을 볼 때 마우스 오른쪽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눌러준다면 이거를 곰 플레이어로 실행을 할 건지 윈도우 미디어로 실행을 할 건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문서나 그림 같은 데이터 파일을 더블 클릭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죠. 2번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연결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데이터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한 대화상자가 표시된다. 이것도 맞아요. 기본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곰 플레이어로 열 건지, 이거 윈도우 10에서 많이 보이죠? 윈도우 미디어로 열 건지 KM 플레이어로 열 건지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맞는 말이고요. 연결 프로그램 대화상자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연결된 데이터 파일도 함께 삭제되진 않습니다. 원본 파일은 그대로 있고요. 연결 프로그램 내에서만 삭제된다는 거지 데이터 파일도 연결돼서 삭제된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9번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하여 FT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FTP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로 파일을 전송하거나 받을 때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 나와있네요.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파일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원격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다. 맞는 말이고요. 2번 FT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TP 서버에 파일을 전송하거나 수신하고 파일의 삭제 및 이름 바꾸기 등을 할 수 있다. 이거 똑같은 말이네요. 되고요. 자, 어나노머스가 뭐냐면 익명인이란 뜻인데요. 그 유명한 해킹 익명 활동가 집단 있죠. 그래서 어나노머스 FTP는 계정이 없는 익명의 사용자도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또 바이너리 모드는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이나 실행 파일을 전송에 이용이 되고요. 아스키 모드는 아스키 코드의 텍스트 파일 전송에 이용을 합니다. 4번은 그림, 동영상, 실행 파일, 압축 파일 등은요, 아스키 모드가 아니라 바이너리 모드에 사용을 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죠? 그 다음에 11번 갈게요. 11번 윈도우즈에서 하드디스크에 적용하는 오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하드디스크 자체의 물리적 오류를 찾아서 복구함으로 완료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2번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검사하는 동안에도 드라이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하드디스크 문제로 인하여 컴퓨터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경우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진 않죠. 예방하지 않고 이제 검사만 가능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하드디스크의 속성창에 도구 탭의 오류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1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웹 프로그래밍 언어인 JS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웹 서버의 동적으로 웹 브라우저를 관리하는 스크립트 언어이다. 자, 이거 맞는 말이죠. 2번, 웹 환경에서 작동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바의 장점을 그대로 수용한 자바 서블릿 코드로 변환되어 실행되는 것을 JSP라고 하고요.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하여 맞는 말인데 이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만 실행이 가능한 틀린 말이에요. 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 HTML 문서 내에서 와 같은 형태로 작성된다. 이건 그대로 외워줄게요. 살짝 헷갈리니까 4번 그대로 외워주시고, 이 문제 틀린 사람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3번 4번 헷갈려가지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윈도우즈에 설치된 기본 프린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프린터 나왔네요. 1번에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고 인쇄 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그러니까 프린터를 내가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문서를 보내는 프린터이다. 이게 맞죠? 기본 프린터에 관한 설명이니까요. 2번, 여러 개의 프린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네트워크 프린터와 로컬 프린터 각각 한 대씩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다. 이건 틀린 말이죠.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됩니다. 자, 3번에 현재 설정되어 있는 기본 프린터를 다른 프린터로 변경할 수 있고요. 4번,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삭제가 가능하죠.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계산 속도의 단위가 느린 것에서 빠른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이거는 컴활 2급에서도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느린 것부터 하면은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피코 다음에 펜토, 그 다음에 아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느린 것에서 빠른 거. 1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자, 중앙 처리 장치가 CPU죠.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장치는, 하나씩 알아볼게요. 1번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CPU에서 명령한 것과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임시 기억 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인터럽트, 중단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해도 업무 처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운영체제 한 기능입니다. 3번 콘솔 같은 경우에는 본체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스템상에서 주요 본체를 콘솔이라고 하고요. 자, 채널이 정답입니다. 채널은 주변 장치 제어 권한을 CPU로부터 중앙 처리 장치로부터 넘겨받아서 CPU 대신에 입출력을 관리하는 게 채널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갈게요. 다음 중 스마트폰을 모뎀처럼 활용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나 노트북 등의 IT기 기기를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은 1번 와이파이. 자, 와이파이는 이게 아니죠. 공용으로 우리가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블루투스도 이어폰이나 블루투스 마이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테더링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와이브로는 뭐냐면요, 이동 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초고속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SKT랑 KT가 와이브로를 선택하기에는 가격이 비싸서 LTE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16번의 정답은 3번 테더링으로 알아두시고요. 1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에 설치된 프린터에서 인쇄가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 문제 해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프린터 케이블의 연결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근데 뭐 안 될 때는 전선이 연결되었는지 가장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맞는 말이고요. 2번 프린터의 기종과 프린터의 등록 정보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그렇죠. 프린터는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설정한 프린터로 인쇄를 시켰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또 옳은 말이고요. 3번 프린터의 스풀 공간이 부족하여, 여러분들 스풀이란 인쇄를 하는 도중에 다른 인터넷 작업이나 재밌는 게임 같은 것들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이 스풀 기능입니다.
대신 좀 느려지겠지만요. 에러가 발생해야 할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에 스풀 공간을 확보한다. 그렇죠. 스풀을 하려면요, 인쇄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임시로 보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 추가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맞는 말이고요. 4번 CMOS 셋업에서 프린터의 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시험 인쇄를 하여 확인한다. 근데 CMOS 셋업은요, 바이오스의 여러 사항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시스템 날짜나 시간, 하드디스크의 유형, 부팅 순서 설정, 칩셋 및 USB 관련 설정과 전원 관리, 시스템의 암호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시험 인쇄를 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7번에 4번이 답이 되겠고요. 18번 윈도우즈에서 방화벽이 수행하는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한다. 맞는 말이고요. 특정 연결 요청을 차단하거나 차단 해제하기 위해 사용자의 허가를 요청합니다.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 기록을 만들어서 컴퓨터에 대해 성공 연결 시도와 실패한 연결 시도를 기록도 하고요. 위험한 첨부 파일이 있는 전자메일을 사용자가 열지 못하게 한다. 이건 아니죠. 근데 방화벽이 해주는 것은 네트워크를 통한 침입을 막는 거지, 여러분들이 열어보는 전자메일을 위험하다고 판단해가지고 그거를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가 있었어요. 이 시험에서는 안 나왔지만 역추적 기능이 있어서 외부의 침입자를 역추적하여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을 수는 있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해킹은 막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방화벽과 프록시 서버는 자주 나오니까 꼭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요. 1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데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디도스예요. 그래서 디도스인 거 알아두시고요. 자, 1번 네트워크 주변으로 돌아다니는 패킷을 엿보면서 계정과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행위. 근데 엿보면서 나오면 뭐였죠? 그렇죠, 스니핑이죠. 2번 검증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데이터를 변조하여 접속을 시도하는 행위는 스푸핑이죠. 스푸핑. 그 다음에 3번 여러 장비를 이용하여 특정 서버에 대량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전송하여서 서버를 마비시키는 것,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렇죠, 디도스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4번까지 알아볼게요. 키보드의 키 입력 시 캐치 프로그램을 사용해 아이디나 암호 정보를 빼내는 행위는 키로거입니다. 키로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컴퓨터 일반의 마지막 문제 2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CMOS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아까 여기서 했죠. CMOS 셋업에서 관한 설정을 알고 있으면 17번도 맞고 20번도 맞을 수가 있었죠. 자, 20번 CMOS에서 설정 가능한 것은 시스템 날짜 시간 맞아요. 2번 칩셋 설정 맞아요. 3번 부팅 순서 되어 윈도우즈 로그인 암호 변경이 아니라 시스템 암호 설정이 가능하죠. 4번이 틀렸네요. 로그인 암호 변경은 CMOS에서 설정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2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에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식에서 통화문서에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동일한 셀 범위의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3차원 참조를 사용한다.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퀄에서 다른 시트, 계산 결과 시트에 있는 C의 3셀 더하기 표시, 논리 예제에 있는 C의 3셀, 같은 C의 3셀인데 값이 다르죠. 이게 3차원입니다. 엔터 치면은 각 시트에 있는 C의 3셀이 가져와졌고요. 더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밑으로 쭉 참조하면은 C의 4셀, C의 5셀, 이것을 3차원 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계산한 셀 범위에 선택하여 수식을 입력한 후 Ctrl Enter 키를 누르면 선택한 영역에 수식을 한 번에 채울 수 있다.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면은 먼저 셀 범위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이퀄 판매 금액 곱하기 마진율을 해줬어요. 이 상태에서 Ctrl Enter를 눌러주면은 한 번에 채워집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고요. 3번 수식을 입력한 후에 결과값이 수식이 아닌 상수로 입력되게 하려면 수식을 입력한 후 바로 Alt 플러스 F9키를 누른다. 이건 틀린 말이죠. 4번 배열상수에는 숫자나 텍스트 외에 true, false 등의 논리값 또는 이건 나눴을 때 나오는 오류죠. 와 같은 오류값도 포함될 수 있다. 이거는 배열상수 이론에 나와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3번. 2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일자, 제품명, 수량 영역을 이용하여 금액을 배열 수식으로 계산하고자 한다. 다음 중 뒤에 이 셀에 입력되어 있는 수식으로 옳은 것은 단 금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하며 A 9셀부터 C의 13 영역을 참조하여 구함. 이거는 실기 문제가 필기로 나왔네요. 자, 1번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에서 C의 10셀부터 C의 13셀. 자, 인덱스는요, 처음 인수가 범위였어요. C의 10셀부터 C의 13. 그 다음 뭐였죠? 범위 컴마 행 컴마 열이었죠. 범위에서 행과 열이 교차하는 값을 구해주는 게 인덱스였어요. 자, 두 번째 함수가 매치인데요. 매치는 열번호 혹은 행번호를 나타내주는 함수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조건이 제품명과 월이 나와 있어요. 자, 매치의 첫 번째 인수는 검색값입니다. 검색값이 A의 2셀 10월 3일이 먼스 씌워져 있으니까 10이 반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2셀은 허브차가 됩니다. 이게 검색값이고요. 이 검색값을 두 번째 이 검색 범위에서 찾겠다. 매치의 두 번째 인수는 검색 범위였죠. B의 10셀부터 B의 13셀까지는 10을 찾겠고요. 그 다음에 A의 10셀부터 A의 13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품명이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컴마 0은요. 이제 열번호가 1이면은 0으로 써주셔도 되고 1로 써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빨간색 범위 중에서 1열과 자, 매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행번호예요. 행번호의 첫 번째는요. 허브차와 10월이니까 이것도 1이 되겠네요. 그럼 이 빨간색 범위에서 1과 1이 교차하는 범위인 1500이 나올 거고요. 1500 단가 곱하기 C의 2셀은 수량이네요. 단가 곱하기 수량은 52,500. 잘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데 컴마 1급 같은 경우에는 실기를 먼저 하고 필기랑 병행하면서 합니다. 필기부터 하면은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기를 먼저 하고 필기를 공부하고 필기를 합격한 다음에 실기 마무리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풀어서 이제 실기도 보셔서 합격하시면 됩니다. 필기를 먼저 공부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좀 힘들다 이거죠. 자, 23번. 다음 중 워크시트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현재 워크시트의 앞이나 뒤의 시트를 선택할 때에는 컨트롤 페이지 업 키와 컨트롤 페이지 다운 키를 이용한다. 맞는 말이에요. 시트에 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서 선생님이 컨트롤 페이지 업 눌러볼게요. 페이지 다운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쭉쭉 가지고요. 페이지 업 누르면 이렇게 시트 간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현재 워크시트의 왼쪽에서 새로운 시트를 삽입할 때는 Shift 플러스 F11키를 누른다. 이건 기본적인 단축키죠. 여러분들 Shift 플러스 F11은 새 시트 삽입입니다. 3번 연속된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때에는 첫 번째 시트를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채 마지막 시트의 시트 탭을 클릭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 시트를 선택한 다음에요. Shift를 누르신 상태로 마지막 시트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요. 4번 그룹으로 묶은 시트에서 복사하거나 잘라낸 모든 데이터는 다른 한 개의 시트에 붙여넣을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정답은 4번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 중 차트에 포함할 수 있는 추세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번 풀어볼게요.
자, 추세선이란 계열의 데이터의 추세나 방향을 그래픽,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픽이 그림이란 단어를 포함하고요. 그래서 1번 읽어보면은 옳은 말이네요. 이건 추세선에 대한 A죠.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추세선은 3차원 차트의 추세선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2차원에 먼저 작성해서 추세선을 추가한 뒤에 3차원으로 변환한다. 자, 3차원 차트 중에서 추세선이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추가하셔도 안 됩니다. 틀린 말이고요. 지수, 선형, 로그 등 세 가지 추세선 유형이 있다. 자, 세 가지 뿐만 아니라 다항식, 거듭제곱, 지수는 있네요. 이동평균 등등 추세선 유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말이고요. 4번 모든 종류의 차트의 추세선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건 2번 설명할 때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화면 제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 고정은 행 또는 열과 행으로 모두 고정이 가능하다. 틀 고정은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에 특정한 범위에 열 또는 행을 고정시켜서 셀 포인터의 이동과 상관없이 화면에 항상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번엔 창 나누기라고 나왔는데요. 항상 4개로 분할되며 분할된 창의 크기는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자, 항상이 틀렸네요. 창 나누기는 최대 4개까지 분할할 수가 있고요. 3번 틀 고정선은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틀 고정선은 창 나누기와는 달리 고정선을 이용하여 위치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4번 창 나누기는 실행 취소 명령으로 나누기를 해제할 수 있다. 이것도 약간 그럴싸한데요. 창 나누기를 해제하는 방법은 보기 탭의 창 그룹에 나누기를 실행하면 창 나누기가 해제됩니다. 4번도 틀린 말. 정답은 1번. 2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필터 기능은 조건을 기술하는 방법에 따라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자동 필터보다는 조건을 좀 더 자세하게 쓸 수 있는 고급 필터가 있었죠. 맞는 말이고요. 2번 자동 필터에서 조건 지정 시 각 열에 설정된 조건들은 OR 조건으로 묶어 처리된다. 자동 필터를 이용 시에는 추출한 데이터는 항상 레코드 행 단위로 구성이 되고요. OR 조건이 아니라 자동 필터 2개 이상의 틀 고정은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에 특정한 범위에 열 또는 행을 고정시켜서 셀 포인터의 이동과 상관없이 화면에 항상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번엔 창 나누기라고 나왔는데요. 항상 4개로 분할되며 분할된 창의 크기는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자, 항상이 틀렸네요. 창 나누기는 최대 4개까지 분할할 수가 있고요. 항상, 1급은 실기부터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필기 부분, 이런 부분이 자연스레 이해가 돼요. 자, 2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수학식을 표현하기 위한 엑셀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를 함수로 표현해 볼게요. 루트 16 같은 경우에는 요거였죠. sqrt 제곱 근을 구해주는 거였죠. 16에 4, 46에 4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2인데 절대값 기호가 씌워져 있어요. 그러면 양수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4 곱하기 2 더하기. 자, 그러면 절대값은 4개 다 동일하네요. a, b, s고요. 플러스 2의 3승. 이거는 파워였죠. 파워에서 3의 2승이 아니라 2의 3승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 4, 2, 8이니까 10 곱하기 4, 10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7번에 3번, 2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윤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윤곽은 이것도 실기에서 살짝 나오는 부분인데요. 부분합이에요. 부분합 걸면은 왼쪽에 요약해서 볼 수 있는 윤곽 기호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곽 기호를 설정하면 그룹의 요약 정보만 또는
필요한 그룹의 데이터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맞는 얘기죠. 그룹별로 요약된 데이터에서 윤곽 지우기를 실행하면 설정된 윤곽 기호와 함께 윤곽에 설정된 사용된 요약 정보도 함께 제거된다. 이거 윤곽만 삭제되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부분합을 실행하면 각 정보 행 그룹의 바로 아래나 위에 요약행이 삽입되고 윤곽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선생님 말했죠? 부분합 사용하면은 윤곽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4번 그룹하여 요약하려는 데이터의 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 하위 최대 8개 수준의 윤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암기 항목이에요. 한 수준의 각 그룹에 해당하다. 4번도 맞는 말. 2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9번에 다음 중 아래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실기에서 뭐였죠? 피벗 테이블이 10점 배점이죠. 그래서 이것도 실기를 하시고 필기를 하셨으면은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뜬금없이 위에 있는 게 뭐였죠? 구분 지어주는 거. 보고서 필터. 그 다음에 왼쪽에 데이터들이 밑으로 나와 있는 거는 행이었죠. 이름과 입사 필드는 행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이 부서 부분은 데이터가 영업부, 총무부,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표시되는 거는 열이었습니다. 뭐 다 적어볼까요? 열행, 보고서 필터. 그 다음에 값은 여기 나와 있죠. 합계 땡땡, 평균 땡땡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값이에요. 통근거리 필드는 값입니다. 값. 자, 이렇게 정리됐고 문제 읽어볼게요. 1번에 보고서 필터로 사용된 필드는 구분과 차종이다. 자, 보고서 필터는 구분과 차종 맞고요. 2번 행 레이블로 사용된 필드는 이름과 입사이다. 이름과 입사 맞네요. 3번 이지원의 총무부이며 통근거리는 25이다. 찾아주면 돼요. 이지원은 그렇죠. 영업부에 안 나와 있고 총무부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통근거리는 25가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말. 감 영역에 사용된 필드는 부서이다. 자, 여러분들 부서는 영업부, 총무부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가는 열이었어요. 열. 그리고 값은 합계 땡땡이라고 나온 이 통근거리 필드가 값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3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윗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윗줄은 셀에 대한 주석을 설정하는 것으로 문자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에만 표시할 수 있고요. 문자열 데이터 위에 작은 글씨로 입력이 됩니다. 숫자 데이터 위에 윗줄을 입력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1번이 맞는 말. 2번 윗줄은 삽입해도 바로 표시되지 않고 홈탭의 글꼴 그룹의 윗줄 필드 표시를 선택해야만 표시가 된다. 그렇죠. 맞는 말이고요. 3번 윗줄에 입력된 텍스트 중 일부분의 서식을 별도로 변경할 수 있다. 윗줄에 입력된 내용은 내용 전체에 대해서만 서식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이 틀린 말이고요. 4번 셀의 데이터를 삭제하면 윗줄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3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바닥글 영역에 페이지 번호를 인쇄하도록 설정된 여러 개의 시트를 출력하면서 전체 출력물의 페이지 번호가 일련 번호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설정을 전체 통합 문서 인쇄로 선택하여 인쇄하면은 그쵸, 전체가 인쇄가 되니까 일련 번호로 쭉 이어지겠죠. 맞는 말. 2번 전체 시트에 그룹으로 설정한 후에 인쇄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전체 시트를 그룹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일련 번호로 쭉 이어져서 인쇄가 됩니다. 자, 3번 각 시트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일련 번호로 출력을 선택한 후 인쇄한다. 똑같이 4번 페이지 설정의 대화 상자에서 시작 페이지 번호를 일련 번호에 맞게 설정한 후 인쇄한다. 정답은 3번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엑셀에 인쇄에 페이지 설정을 눌러보시면은 시작 페이지 번호를 설정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말이고요. 시작 페이지 번호가 있으니까. 자, 일련 번호로 출력이라는 거는 없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32번 다음 중 아래의 VBA 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코드가 나왔네요. 살짝 해석해 볼게요. 워크시트가 변경이 된다면 명령어예요. if 주소가 A1셀입니다. 이게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은 그때는 폰트 컬러 번호를 5번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메시지 박스가 나오게 해주세요. 간단하네요. 1번 일반 모듈이 아닌 워크시트 이벤트를 사용한 코드이다. 그렇죠. Alt F11 해가지고
워크시트 이벤트로 사용을 했죠. 자, 2번 A1셀을 선택하면 A1셀의 값이 메시 박스에 표시가 된다. 이건 틀렸죠. 뭐 선택이 아니죠. 지금 이 값이 바뀌면은 색깔 바뀌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2번 틀렸네요. 2번이 정답. 3번 VBA 코드가 작성된 워크시트에서만 동작한다. 그렇죠. VBA 코드 작성한 시트에서만 동작을 하겠죠. 4번 A1셀이 변경되면 A1셀의 글꼴색이 컬러 인덱스가 5인색으로 변경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시트의 특정 범위만 항상 인쇄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쇄할 영역을 블록 설정한 후에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페이지 설정 그룹에 인쇄 영역의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한다. 이것도 실기에서 2018년도부터 새롭게 추가된 문제입니다. 인쇄 영역. 인쇄 영역으로 설정되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는 설정된 부분만 표시된다. 2번이 틀렸죠. 3번 인쇄 영역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프린트 어레어라는 이름이 작성되며 이름은 Ctrl 플러스 F3 혹은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그룹의 이름 관리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맞고요. 자, 4번 인쇄 영역 설정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서도 지정할 수가 있다. 자, 맞는 말입니다. 보여드리면은 인쇄 영역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거를 인쇄하자면은 이렇게 전부 다가 인쇄가 돼요. 근데 난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 1만 인쇄하고 싶어요. 블럭 씌워준 상태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인쇄 영역이라고 있죠. 이 인쇄 영역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페이지 설정에 시트 탭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도 인쇄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자, 다음 3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B의 1셀부터 B의 3셀의 영역에 문자열을 B의 4셀의 목록으로 표시하여 입력하기 위한 키 조작으로 옳은 것은 이거 외워두세요. 4번입니다. Alt하고 방향키를 아래로 하면요. 여러분들이 적어놨던 거를 혹시 또 적을까 해서 시스템이 알려주는 게 이 단축키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Alt하고 방향키를 아래로 하면 내가 적고 있었던 안녕하세요 반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뭐? Alt 플러스 방향키 아래로 해주시면 돼요. 자, 3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수식의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고요. 리플레이스 함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리플레이스는 가로 안의 순서가 텍스트, 시작 위치, 문자 수, 텍스트 2입니다. 텍스트의 시작 위치로부터 문자 수만큼을 텍스트 2로 바꿔줌인데요. 보여드리면은 텍스트 1에서 자, 두 번째 위치가 시작 위치인데 서치 함수가 나왔네요. 자, 서치 함수의 특징은 영어 대소문자를 구분 못하고 find는 똑똑해서 영어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find였다면요 U, 대문자 U를 찾겠죠. 근데 서치는 멍청해서 소문자 U가 대문자 U인 줄 압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U를 찾아줘요. 그러면은 하나, 둘, 3, 4 네 번째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 다섯 글자를 공백으로 바꿔주겠다가 됩니다. 그러면 F2, B까지가 되겠죠. 나머지 하나, 둘, 3, 4, 5 다섯 글자는 공백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F2, B가 됩니다. 4번이 틀렸어요. 자, 36번에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트가 이렇게 겹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데이터 표식 항목 사이의 간격을 넓히기 위해서는 간격 너비의 옵션을 현재 값보다 더 큰 값, 그렇죠, 양수로 설정을 하셔야 하고요. 데이터 계열 항목 안에서 표식이 겹쳐 보이도록 계열 겹치기 옵션에서 옵션을 음수값으로 설정하였다. 이게 틀렸죠. 자, 3번 세로값의 축 주눈금선이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그렇죠. 눈금선이 이렇게, 이게 눈금선인데요. 눈금선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레이블의 위치를 바깥쪽 끝으로 설정하였다. 자, 데이터 레이블은 이 값이죠.
데이터 레이블이 바깥쪽 끝으로 설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먼저 3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부서별 인원수를 구하기 위하여 H3셀에 입력되어 있는 배열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dsum은 없죠? 여러분들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인원수를 구해주는 건요, sum과 sumif, countIf로 배열함수로 가능합니다. 해석을 하자면요, C의 3셀부터 C의 9셀까지의 범위 중에서 G의 3셀, 개발 일부인 거예요. 개발 일부만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배열함수의 큰 특징은 조건을 만족하면은 true 값인 1을 반환시키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false 값인 0을 반환시킵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한 이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만 1이 되고요. 곱하기 1은 만족한 거는 한 명씩 sum, 더해집니다. 이건 count, 개수 세지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들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들이니까 0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0명.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나머지 다 같죠, 조건. 이번 dsum은 없어요. 배열함수로 지금 표현이 된 거니까요. 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8번. 다음 중 셀에 입력된 데이터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한 후에 표시 결과로 옳은 것은 엑셀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25를 이 표시 형식으로 나타내면요, 25.%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0하고 샵하고 있는데 0 같은 경우에는 자릿수가 필수예요. 그리고 샵 같은 경우에는 자릿수가 선택입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보면 35.8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샵만 써져 있을 때에는 모든 숫자를 표현해 주기 때문에 35.8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0이라고 00.00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다면요, 35.8하고 0 해서 여기 필수 자릿수를 필수로 채워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샵은 자릿수가 선택이기 때문에 0이면 빼고 표시가 돼요. 0이 숨겨진다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0.25를 이렇게 표시하면 25.%가 나타나게 되고요. 0.57을 샵.샵으로 표시하시게 되면은 0.6이 나타나게 되고요. 샵, 샵 0.0은 앞에 나온 거는 그냥 표시가 돼요. 그래서 9는 그냥 표시가 될 거고요. 점 앞에 0이 있기 때문에 0은 필수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0이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점하고 또 0이 표시가 됐어요. 그럼 필수로 한 자리까지만 표시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86이죠. 그래서 반올림 해가지고 90.9라는 숫자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4번도 한번 보시고 3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를 기록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셀은 절대 참조로 기록이 되고 상대 참조로 기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선택한 다음에 매크로 기록을 실행한다. 맞는 말이고요. 이거는 매크로 이론에 나와 있죠. 2번, 매크로에 지정된 바로가기 키가 엑셀 고유의 바로가기 키와 중복될 경우에는 매크로 실행 바로가기 키가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하며 수정이 가능합니다. 2번은 엑셀 고유의 바로가기 키가 우선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매크로를 기록하는 경우에 실행하려는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가 매크로 레코더에 기록이 되죠. 리본 메뉴의 탐색은 기록된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기를 공부하면은 이것도 좀 이해가 됐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자, 매크로 예를 들어볼게요. 개발도구 탭에서 매크로 기록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록이 되고 있는 거고요. 내가 리본 메뉴가 위에 있는 빨간색으로 친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탐색하는 거, 찾는 거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4번에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한 매크로는 엑셀을 시작할 때마다 자동으로 로드되므로 다른 통합 문서에서도 실행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정답은 아까 2번이 됩니다.
40번 갈게요. 다음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나리오는 변경 요소가 많은 작업표에서 가상으로 수식이 참조하고 있는 셀의 값을 변화시켜서 작업표의 결과를 예측하는 기능입니다. 하나의 시나리오에 최대 32개까지의 변경 셀을 지정할 수 있고요. 변경 셀로 지정한 셀에 계산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상수로 변경되고, 결과 셀은 변경 셀 값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읽어볼게요. 1번 시나리오에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고 자동으로 바꿀 수 있는 값의 집합이다. 틀렸네요. 1번 정답. 2번 시나리오 사용하여 워크시트의 모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시나리오였죠.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 시나리오 한 페이지의 피벗 테이블로 요약할 수가 있고요. 시나리오의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는 결과 셀이 반드시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중간 점수와 기말고사 점수를 각각 80점, 90점 맞아서 평균이 85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평균이 88이었다면 중간고사가 몇 점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시나리오, 연극 대본처럼 시나리오를 쓰는 게 시나리오인데 결과 셀이 없다면은 이건 말이 안 되죠. 틀렸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폼이나 보고서의 특정 컨트롤에서 는 단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1-4 할인율과 같은 계산식을 사용하고 계산 결과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해야 하는 함수는? 1번 str은 스트링의 줄임이죠. 문자 수에 관여된 함수고요. val은 value, 문자를 숫자로 치환하는 함수입니다. dlookup은 아예 다른 거죠. 조건을 만족해서 찾기 함수고요. format 함수가 엑셀에서는 텍스트 함수랑 같습니다. 이 값을 내가 지정한 형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format, 텍스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갈게요. 다음 중 참조 무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계 설정할 때 참조 무결성을 체크하면은 업데이트랑 삭제를 체크할 수가 있었죠. 자, 1번부터 봐볼게요. 참조 무결성은 참조하고 참조되는 테이블 간의 참조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무결성 상태를 의미한다. 맞는 말이고요. 2번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 즉 외래키의 값이 있는 테이블의 레코드 삭제 시에는 참조 무결성이 위배될 수가 있다. 이건 틀린 말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다른 테이블에 참조하는 테이블의 레코드 추가 시 외래키의 값이 널인 경우에는 참조 무결성이 유지된다. 맞고요. 4번 다른 테이블에 의해 참조되는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참조 무결성이 유지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이 문제는 살짝 어려웠네요. 자, 43번 갈게요. 다음 중 그룹화된 보고서의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룹 머리글은 각 그룹의 첫 번째 레코드의 위에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룹 바닥글은 각 그룹의 마지막 레코드 아래에 표시가 되고요. 3번 그룹 머리글에 계산 컨트롤을 추가하여 전체 보고서에 대한 요약값을 계산할 수 있다. 자, 3번이 틀렸죠. 4번 그룹 바닥글은 그룹 요약과 같은 항목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 중 하나의 필드에 할당되는 크기 바이트 수의 기준. 이 가장 작은 데이터 형식은 yes, no는 1바이트고요. 날짜, 시간은 8바이트, 통화도 8바이트죠. 일련 번호는 4바이트입니다. 가장 적은 거는 1번 yes, no 형식입니다. 45번 다음 중 기본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키는 각 테이블 간의 관계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기본키를 설정해놔야 되죠. 자, 1번 모든 테이블에는 기본키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틀렸고요. 2번 액세스에서는 단위 필드 기본키와 일련 번호 기본키만 정의가 가능하다. 이것도 틀렸죠. 데이터가 이미 입력된 필드도 기본키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어도 기본키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OLE 개차나 첨부 파일 형식의 필드에도 기본키를 이건 지정할 수 없죠. 45번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6번 갈게요. 다음 중 폼을 디자인 보기나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기 위해 사용하는 매크로 함수. 자, 폼을 열기 위한 거는 오픈 폼이죠.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실무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자, 47번. 다음 중 직원 테이블에서 직원의 테이블이고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필드들이에요. 필드들. 자, 근무 년수가 3 이상인 셈 밑줄친 거는 조건이 되겠고요. 직원들의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조회하되, 자, 나이를 DESC 뭐예요? 내림차순으로 조회를 하고요. 또 같은 나이일 경우에는 급여는 ASC 오름차순으로 모든 필드를 표시하는, 자, 모든 필드를 표시하래요. 파란색으로 가로친 거. SQL문은, 자,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select 다음에 필드, from 다음에 테이블, where 다음에 조건입니다. 그러면 select 다음에 모든 필드라 했으니까 필드를 다 적어주는 게 아니라 Shift 8번 asterisk 요 별표 모양을 적어주면은 모든 필드가 표시가 됩니다. from하고 테이블이었죠. 테이블은 밑줄 쳐놨고요. 직원 테이블. where 다음에 조건식인데요. 근무 년수가 3년 이상이어야 되고 오토바이 정렬이에요. 정렬할 거다. 나이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여러분들 내림차순은 큰 게 1등이고요. 오름차순은 작은 게 1등입니다. 자, 그리고 심표하고 급여는 오름차순으로. 자, 정답은 47번에 4번이 되겠죠. 4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이폼은 기본 폼 내에서만 존재하며 별도의 독립된 폼으로 열 수가 없다. 48번에 1번이 틀렸네요. 기본 폼 안에 하이폼을 만들 수 있고요. 그 하이폼 안에 또 하이폼을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1번이 옳지 않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다 읽어볼게요. 1대 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맞고요. 하이폼은 보통 1대 다 관계에서 다에 해당하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원본으로 합니다. 연결 필드의 데이터 형식과 필드 크기는 같거나 호환되어야 되겠죠. 기본 폼과 하이폼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이폼에는 기본 폼의 현재 레코드와 관련된 레코드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4번도 옳은 말이에요. 4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49번 갈게요. 자, 다음 중 현재 폼에서 CMD 숨기기 단추를 클릭하는 경우 데이터 듀 컨트롤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벤트 프로시저로 옳은 것은, 자, 일단 클릭하고 CMD 커맨드 숨기기 단추를 클릭했을 때가 두 개 있고, 이건 DBL 클릭은 더블 클릭이에요. DBL 클릭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쓸 때는 요거 느낌표와 점 차이인데요. 점을 쓰고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숨기기는 펄스. 그래서 정답은 49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암기해 주세요. 자, 50번에 다음 중 크로스텝 쿼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크로스텝 쿼리 같은 경우에는 피벗 테이블 생각하면 돼요.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의 교차하는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엑셀의 피벗 테이블이고요. 50번에 1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결과를 엑셀의 워크시트와 비슷한 표 형태로 표시하는 특수한 형식의 쿼리이다. 맞는 말이고요. 이번 맨 왼쪽에 세로로 표시되는 행머리글, 그리고 맨 위에 가로 방향으로 표시되는 열머리글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그룹화시키는 거 맞는 말입니다. 피벗 테이블 생각하면 돼요. 3번 그룹화한 데이터에 대해 레코드 개수나 합계, 평균 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값이죠, 값. 그 다음에 4번, 여러분들 레코드라는 거는 자료예요, 자료. 필드는 묶어주는 단위를 뜻합니다. 4번 열 머리글로 사용될 필드는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지만 행 머리글로 사용할 필드는 하나만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이게. 열 머리글은 한 개의 필드, 행 머리글은 최대 3개 필드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 머리글 가로로 가는 필드는 한 개만 되고요. 그 다음에 행 머리글에 들어갈 필드는 하나, 두 개, 세 개, 최대 3개까지 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4번. 요거 암기해 주시고 5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실행 쿼리의 삽입 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행 쿼리 잘 나오죠. 실행 쿼리는 2개 이상의 여러 레코드를 일괄적으로 변경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쿼리입니다. 액세스 실기 단어 마지막쯤에 나오는데 추가 쿼리, 업데이트 쿼리, 삭제 쿼리, 테이블 만들기 쿼리가 있죠. 인서트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이 아닌 하나의 테이블에만 추가할 수가 있고요.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를 추출해서 추가하거나 필드 값을 직접 지정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의 전체 필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필드 이름을 생략을 하고요. 하나의 인서트문으로 여러 개의 레코드와 필드의 삽입이 가능합니다. 특징 알아두시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체크해 두세요. 자, 그럼 1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인서트문으로 여러 개의 레코드를 여러 개의 테이블에 동일하게 추가할 수 있다? 하나의 인서트문으로 여러 개의 레코드와 필드의 삽입이 가능한데 테이블은 아니죠. 1번 틀렸고요. 2번 필드 값을 직접 지정하거나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를 추출하여 추가할 수 있다. 그쵸? 3번 레코드의 전체 필드를 추가할 경우에는 필드 이름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하나의 인서트문을 이용해서 여러 개 레코드 필드 삽입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암기만 해줬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5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쿼리에서 사용하는 문자열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월 수학 2나 영어인 레코드를 찾는다. 맞죠? like 서울 별표. 여러분들 like가 포함이에요. 이거 asterisk 이거는 별표 모양 포함이에요. 포함. 서울로 시작하는 말을 모두 찾아줍니다. 서울특별시, 서울 TV, 서울, 서울 김밥 이런 것들, 서울로 시작하는 것들을 모두 찾아주고요. like 별표, 신림 별표 이렇게 앞뒤로 있으면요, 신림이란 단어를 포함한 거를 모두 찾아주는 거지 두 번째가 신이고 세 번째가 림인 문자를 찾는다는 틀렸어요.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not 전산과, 전산과가 아닌 거. 52번 정답은 3번. 53번에 입사 지원자의 정보를 DB화하기 위해 케이블을 설계하고자 한다. 다음 중 한 명의 지원자가 여러 개의 이력이나 경력사항을 갖는 경우에 가장 적절한 테이블 구조는? 나눠줘야 되겠죠? 어떻게 나눴는지 보니까 테이블이 지원자 경력으로 만들었고요. 지원자 아이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경력은 경력 아이디, 회사, 직무, 근무 기간. 2번은 지원자 테이블, 경력 테이블 똑같이 만들어주고, 지원자 테이블에는 지원자 아이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똑같네요. 그 다음에 경력 아이디와 지원자 아이디, 회사, 직무, 근무 기간. 그렇죠.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같은 필드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 아이디, 지원자 아이디. 2번이 정답이고요. 자, 5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동아리 회원 목록을 표시하는 동아리 회원 폼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여자 회원인 경우에는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의 글꼴을 굵게와 기울임꼴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보기 한번 봐볼게요. 1번 본문 영역에서 성별 컨트롤을 선택한 후에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으로 필드 값이 다음과 같은 값을 여자로 지정한 후에 서식을 설정한다. 자, 일단 아까 옆에 모든 컨트롤들이 전부 다 변화했기 때문에 1번 아니고요. 2번 모든 컨트롤들을 선택한 후에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으로 조건식을 성별은 여자로 지정을 한 후에 서식을 설정한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성별 필드가 여자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와 일치하는 행 모든 컨트롤이 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자, 3번하고 조금 헷갈렸을 것 같은데 3번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들을 선택한 후, 여기까지 맞아요.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으로 다음 값과 같은 값을 여자로 지정한 후에 서식을 설정한다. 자, 여자로 해줬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은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와 일치하는 다른 필드에는 서식이 적용이 안 되고 그 성별 필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여자 회원 레코드를 모두 선택한 후 서식을 설정한다. 이것도 안 되겠죠? 자, 정답은 2번. 자, 5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폼의 각 컨트롤에 포커스가 위치할 때 입력 모드를 한글 또는 영숫자 반자로 각각 지정하고자 한다. 컨트롤 속성은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작업, 기본 작업에서 나와요. 자, 데이터베이스 열었어요. 테이블이 없으니까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디자인 보기를 해서 뭐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고 책 이름, 그래서 뭐 텍스트 형식으로 만들어 줬어요. 2016이라서 긴 텍스트, 짧은 텍스트 있네요. 2010은 그냥 텍스트만 있습니다. 자, 보시면 IME 모드에서 영숫자 반자나 IME 모드라는 일반 속성에서 영숫자 반자, 한글 등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IME 모드 4번이 되겠고요. 이것도 실기가 되어 있으면은 또 공짜로 얻을 수 있었던 문제고요. 5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 계속 준비하시는 분은 실기랑 같이 병행해서 하세요. 그럼 자연스레 이해가 될 거예요. 아래와 같이 보고서에 그룹 바닥글의 도서의 총 권수와 정가의 합계를 인쇄하고자 한다. 다음 중 총 권수와 정가의 합계 두 컨트롤의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폼에서, 실기 폼에서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건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 토탈 안 쓰고요. 그리고 컨트롤 A에서 이 별표 모양을 하면요, 이렇게 필드를 써주면 공백을 제외하고 개수를 세워주고, 별표를 써주면 공백을 포함해서 개수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모두 세워주는 별표 모양을 넣어주시고 권 붙여야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가 합계는 정가 필드에 들어가져 있는 정가 필드 7,000원과 25,000원의 합계가 나타나져야 하니까 썸 함수 써서 정가 필드 넣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실기가 되어 있으면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57번 가도록 할게요. 다음 중 정규화, SS 이론 좀 첫 부분에 나오는데요. 정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체로 더 작은 필드를 갖는 테이블로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2번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정규화를 통해 테이블 간의 종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게 틀렸네요. 여러분들, 정규화는요, 종속성과 중복성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완전 반대죠. 3번이고요. 4번 추가, 갱신, 삭제 등의 작업 시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58번 가도록 할게요. 자, 얼마 안 나왔습니다. 화이팅. 선생님 말이 좀 빠르면은 그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좀 멈춰서 필기하시고 좀 암기하시면서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자, 58번에 액세스 개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쿼리는 폼이나 보고서의 원본 데이터로 사용할 수가 있다. 맞아요. 테이블이나 쿼리는 폼이나 보고서의 자료로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번 폼은 테이블이나 쿼리 데이터의 입출력 화면을 작성한다. 맞는 말이죠. 폼은 테이블 쿼리 데이터를 입출력 화면으로 작성한다. 맞는 말이고요. 1번, 2번 똑같죠. 자, 3번 매크로는 모듈에 비해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매크로가 복잡할까요? 모듈이 뭐죠? VBA예요. Alt F11 하면 들어가지는 거. 이게 복잡할까요? 모듈이죠. 모듈이 매크로의 한계를 처리해 주는 게 모듈이에요. 3번은 반대로 말했네요. 그래서 3번 정답. 4번 테이블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개체로 레코드 및 필드로 구성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테이블에서 레코드가 쌤 말했죠. 자료고요. 필드가 묶어주는 단위예요. 예를 들어서 레코드는 뭐 전화번호에 대한 성별이라고 치면은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런 자료고요. 필드는 이거를 묶어주는 성별이라는 단위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59번 갈게요. 다음 중 보고서에서 페이지 번호를 표현하는 식과 그 결과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페이지 번호도 실기에서 단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기가 되어 있으면 5, 6문제쯤은 이론을 좀 안 해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정답은 4번이죠. 이렇게 페이지, 현재 페이지, 슬러시. 자, 형식이 다르죠? 페이지 번호고요. 슬러시는 텍스트입니다. 이렇게 형식이 다를 때마다 앰퍼센드 연결 연산자로 하나하나씩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3페이지 하고 나왔고요.
자, 1번이 왜 틀렸어요?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니까 1이라고 나와야 돼요. 3이 나오려면 페이지 스가 돼야 되겠죠. 2번 페이지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앰퍼샌드는 생략돼서 보이기 때문에 그냥 1하고 이게 없고 1페이지하고 나와야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포맷 함수는 아까 설명드렸죠. 값, 형식이에요. 지정된 값을 내가 나타낸 형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 텍스트 함수랑 똑같다 그랬죠. 페이지 하면은 이거는 현재 페이지가 1이니까 1이 나와줘야 되고요. 000으로 표시가 됐어요. 자릿수를 꼭 채워줘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001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여튼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60번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XS의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인데요. 보고서에서도 폼에서와 같이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에 출력된다 틀렸고요. 레코드 원본으로 테이블 쿼리 되어 엑셀과 같은 외부 데이터 매크로 등 다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4번 컨트롤을 이용하지 않고도 테이블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다. 컨트롤을 만들어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아니면 폼이나 쿼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고서로 나타내면 되는데 여튼 4번도 틀렸어요. 6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